여기 광화문 지나가시는 분들 우리 뭐 하는 분들인가 궁금하게 만들어 선관위 헌법재판소 선관위를 계엄을 안 했으면은요 나라가 공산화가 완성이 됐어요. 계엄이 합당했군, 어느 정도는 필요했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지 물었습니다.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때렸을 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전 보수 유튜버들인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애들은 극우화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이게 놀이예요.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 저는 배성재입니다. 요즘 이 뉴스를 자주 보시거나 도심 집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2030 청년들의 이 참여가 굉장히 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집회에 나왔는지, 또 이 생각은 어떻게 갖게 됐는지, 이런 점들을 지난주 뉴스토리 통해서 자세히 취재한 기자를 특종의 발견에 모셨습니다. SBS 보도본부 뉴스토리 팀 정영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앞서서 좀 짧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떤 취재 계기로 이 취재를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많이 눈에 띄고 있었죠. 특히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데들이 줄지어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고, 그 대학가에서도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목소리를 얹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번에 탄핵 반대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점이나 조사 기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언론에서 인용하는 그 갤럽의 여론조사 3월 첫째 주 결과를 보면 전체 여론의 60%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고 35%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앞장서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어떤 주장을 펴고 있을까? 그게 좀 제일 궁금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집회를 돌아다녔어요. 대학가의 탄핵 그 반대 시국선언 현장도 따라다녔고, 그다음에 가장 보수 집회가 크게 열린다고 하는 3.1절 광복절 중에 하나인 3.1절 집회 현장도 갔고, 또 이제 특정 인종에 대한 반감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드러내는 멸공 페스티벌이라는 집회 현장도 갔었고. 굉장히 강성을 또 가셨네요. 네. 취재 기간이었던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에 있었던 거의 모든 집회는 취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교문 앞에서 싸우고 이제 양쪽이 갈라진 게 물리적으로 보이고 이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제가 취재했던 보수 청년들의 얘기를 좀 먼저 전하고자 하면, 본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 내에서, 그 해당 청년들이 속한 대학 내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진연이라고 하는 진보 청년들의 또 세력이 있잖아요. 맞불 집회를 열게 되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과 충돌이 더 벌어진 거다. 본인들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으면 이런 혼란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재학생 중심의 대학생들은 극히 소수였던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유튜버들인 것 같아요. 일부러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 집회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혐오, 배제, 폭력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오히려 충돌, 갈등을 충돌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일부 그 충돌과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배제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탄핵 찬성 반대되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공간이 대학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이번 뉴스토리가 사실 되게 저는 소구력이 높았었던 부분이 청년 세 분을 인터뷰하신 거였어요. 이분들 얼굴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회 현장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아무래도 격앙된 발언들, 강성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니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차분히 말하고 들어볼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게 취지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섭외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 이제 섭외 요청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취지에 공감해 주신 곳과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출연하기로 동의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주셨던 만큼 저희도 그분들의 생각을 충실히 전달하려고 어떤 뭐 편집이나 왜곡 없이 그분들의 주장을 가급적 정확히 전달드리려고 했던 게 이번 그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뒀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오셔서 되게 솔직하게 답변을 다 하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헌재 판단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저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부정선거, 선관위의 뭐 취약한 점이라던가 서버의 취약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선관위 내부에 있는 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다라거나 또 소위 이제 뭐 그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첩 수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뭐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활개를 치고 있다라던가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던가 이런 나름의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뭐 그분들의 생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가 믿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가치, 그 내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그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뭐 헌법, 그다음에 뭐 인권, 기본권, 다양성 이런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일부 제한돼도 된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도라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헌법, 인권, 기본권, 다양성 이런 가치들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 지점에 있어서 조금 청년들과 제 생각이 다른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를 그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게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이런 지점도 취재 과정에서 좀 보이셨을까요? 이분들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검증하고 나름대로 근거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뭐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뭐 검증할 수 있는 곳에서의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을 검증하고 교차 이렇게 비교해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믿는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생각과 동일한 아니면 내가 믿는 생각들을 그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과 정보들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의 뭐 오류나 아니면 그런 것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은 통합의 가장 큰 적이다. 확신은 관용의 치명적인 적이다. 확신은 어떤 경우도 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확신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이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광장에 나오신 우리 이 학생 여러분들께 무한 경의를 표하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분들을 또다시 메신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그러면 전부 다 선동된 사람들이냐, 애국 청년, 보수 청년이라고 본인의 확신에 차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된 사람들이냐, 선동된 사람들이냐, 그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펴는 청년들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청년들한테는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 확증 편향에 빠진 거 아는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검증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정치적 이득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초엽 언론에서 뭐 청년들이 청년들이란 말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수 집회에 오르는 뭐 정치인들 그분들도 다 청년들이를 내세워요. 청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청년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청년들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해왔느냐라는 거죠. 청년 실업률 높고 그다음에 뭐 청년 결혼, 출산, 주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져왔느냐.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해왔느냐라는 거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극한된 일부의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 확산,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나 아니면 헌금을 목적으로 청년들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슈퍼챗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다 보니까 이분들 역시 대학가를 따라다니면서 청년들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런 좀 그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으로 전형적으로 편익을 얻는 집단들이 너무 자유롭게 활기를 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를 언론 자유의 이름으로 그냥 놔둔다? 그게 과연 사회를 위해서 맞는 걸까요? 예를 들면 부정선거론 포털은 팍스뉴스 어마어마한 민사소송 걸려가지고 돈 손해배상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어디까지 이거를 제한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가짜 뉴스로 봐야 하는가 이런 점도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가짜 뉴스나 음모론, 전 이게 문제라고 봐요. 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은 퍼뜨리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나 음모론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요만큼의 사실에 자기의 주장을 대부분 담아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고 선전하는 게 그게 음모론이고 가짜뉴스가 될 텐데 이렇게 쉬운데 사실 처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걸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1년간 GDP가 대략 한 2,500조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 가짜뉴스 뭐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라던가 이런 얘기들. 글쎄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뭐 그분들의 생각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다만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얘기들, 뭐 선전이나 선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들로 인해서 GDP가 1%만 떨어진다. 그러면 2,500조의 1%면 25조예요, 25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5조의 경제사범과 같다라고 봐도 된다라고 전문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25조의 경제사범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악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든 경제적 이득이든 악의적으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청소년 애들은 극우화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이게 놀이예요. 계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봐요. 담 넘는 거는 구질구질한 거고, 계엄이 왜 낭만적이냐?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낭만적으로 보여요. 담 넘는 거는 약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 청년들의 얘기뿐 아니라 이번 뉴스토리에서 청소년 얘기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섬뜩했는데 이게 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집단의 동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스포츠 커뮤니티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그런 승자에 대한 동경, 패자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을 그 집단 내에서 놀이처럼 쓰고 하면서 그 생각이 더 강화되는 집단을 통한 강화라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일부 극단적인 커뮤니티나 뭐 게임 사이트 내에서는 그런 표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커뮤니티나 그 채널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권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이 이제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뭐 일상생활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라고 해서 그 아들과 어떻게 그 극우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했는지를 SNS에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아이들은 극우화됐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또래가 쓰는 언어로서 놀이로서 그런 혐오 또 배제 공격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래에서는 이게 놀이고 맞는 거고 문화고 자기도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스스로 비판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모론자들이 흔히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거나 이제 헌재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크게 지금 가능성이 따져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는 게 이번 취재를 하시면서 좀 보였던 게 있으신지.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무조건 괴멸해야 될 상대 그리고 나와 다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뭐 부수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 반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시민사회하고 언론이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이런 주장은 잘못됐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그 다행스러운 건 그나마 뭐 거대 양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 뭐 서로의 진위는 의심하지만 그런 선언들을 해놨잖아요. 그 약속을 책임 있게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더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줄일 수 있고 양측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댓글 중에서는 그 청년들을 방송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취재 의도는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고 분량적으로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청년들의 얘기만 순수하게 다룬 게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4분 프로 중에 8분 정도를 다뤘고 절반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시청자들을 동시에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마이크 앞에 서서 카메라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청년들한테는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